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 강좌를 맡은 황승진입니다. 이번 강의는 네 번째 강의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정착과 성장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먼저 지난 3주차 강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사이 한국에 진출했던 자동차 다국적 기업 도요타의 철수, GM의 사업 부진, 그리고 정부가 추진한 탑다운 방식의 고유형 소형 승용차 모델 개발과 장기 자동차 공업 진흥 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한 현대 자동차가 소형 승용차 포니를 개발하고 내수 부문 1위를 차지하며 중남미와 중동에 수출하는 과정을 학습했습니다. 1964년 상공부는 자동차 공업 종합 육성 계획을 통해 부산에서 재생버스를 만들던 신진공업을 독점 완성차 제조업체로 선정하고 부품사 연계를 추진했습니다. 신진공업은 1966년 일본 도요타 자동차와 기술 제휴를 통해 소형 승용차 코로나를 첫 해에 3,117대를 생산했지만 부품 국산화에는 소극적이어서 국산화율은 21%에 못 미쳤습니다. 부품 국산화율 제고를 통한 자동차 공업 발전을 추구했던 상공부는 신진 자동차에게 주었던 독점적 지위를 철회하고 자동차 제조 공장 허가 기준을 완화하여 현대 자동차와 아시아 자동차의 승용차 생산 신규 진입을 허용했고 기아 자동차는 3년차 생산을 허가받았습니다. 1960년대 정부는 해외 자동차 수입을 막고 수입 부품 조립을 통한 완성차 제조부터 시작하여 차차 부품 국산화율을 높여가는 방식의 자동차 산업 육성 정책을 펼쳤지만 부품 국산화율은 목표했던 대로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부품 국산화율을 높이지 않아도 높은 영업이익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국산화가 진행되는 새로운 계기가 발생합니다. SKD 방식의 자동차 부품을 국내 신진 자동차에 수출하던 도요타 자동차가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한국에서의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신진 자동차는 새로운 부품 공급 파트너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1970년 대한민국, 대만, 미국과 무역하거나 투자하는 기업과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중국의 주4원칙 발표에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한국 투자를 철회하여 신진 자동차는 도요타 자동차 대신 미국 GM과 합작을 단행했습니다. 반면 미국 포드와 합작을 논의했던 현대 자동차는 수출 권리에 대한 이견으로 합작이 결렬되었습니다. 1970년은 철강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포항제철 건설을 추진하던 시기였습니다. 포항제철 설계도를 작성하고 대일 협상에 참여한 키스트 김재관 박사팀은 철강 수요 산업인 조선과 자동차를 함께 육성하고자 했습니다. 1960년대 자동차 산업의 경우 아래로부터 국산화를 높이는 방식이 효과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김재관 박사에 의해 고유 모델의 국산 소형 승용차를 설계 제작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탑다운 방식의 자동차 국산화 정책 추진이 제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키스트의 김재관 박사는 1970년부터 연구보고서 중호 발전의 기반과 표준형 차체 개발 사업 계획서를 통해 고유 모델 소형 승용차의 생산과 수출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현대자동차의 정주영 회장과 정세영 사장을 만나 외국 모델 대신 고유 모델 소형 승용차 생산을 권유했습니다. 1973년 상공부 중공업 차관부에 임명된 김재관 박사는 장기 자동차 공업 진흥 계획을 추진하고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자동차 4사에 고유형 소형 승용차 개발 계획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신진 자동차 등은 정부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1972년 포드와 합작이 결렬되었던 현대 자동차만 정부의 권유에 힘입어
보유형 소형 승용차를 생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승용차 고유 모델 개발과 함께 연간 20만 대 생산 공장 투자를 단행하고 1975년 소형 승용차 포니 개발에 성공합니다. 1976년 중남미와 중동에 첫 수출을 시작한 포니는 내수 1위로 올라서고 1979년 4만 7천여 대 판매 중 1만 9천여 대를 수출했습니다. 부품 국산화율 95%를 달성한 자동차 산업의 성장은 철강, 조선산업과 함께 1970년대 이후 한국 중화공업 육성 전략의 핵심 산업이자 현재까지 한국 제조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2024년 3월 발간된 미국 대통령 경제 보고서는 탄소 중립과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1970년대 한국의 중화공업 육성 전략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산업의 성장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미 정부도 친환경 산업에 정책적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화공업 육성 전략은 1970년 김학렬 부총리의 경제기획원과 김재관 박사를 포함한 키스트의 4대 핵심 공장 계획으로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철강, 조선, 자동차 중심의 중화공업 육성 정책은 1979년 자동차, 철강,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석유화학, 시멘트, 도자기, 석유 등 10개 업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여 1986년 수출 5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이어져 이후 한국 경제 발전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이에 중화공업 투자가 붐을 이루었고 발전설비 부문에 현대양행, 삼성, 대우가 경쟁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자동차 부문에서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그리고 판매 부진에 시달린 GM코리아가 지분 변경으로 세한자동차로 사명을 바꾸고 생산 설비를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자동차 산업 지원을 위해 관련 공장 건설과 시설 투자에 대해 직접세를 면제하고 장기저리 자금 융자를 제공했습니다. 1977년에서 1981년 사이 자동차 3사의 자금 조달 비중은 자기 자본 33.8%, 국내 정책자금 20.9%, 해외 차관 45.3%로 외자 인가와 정책자금을 주관하는 정부의 역할은 지대했습니다. 또한 1976년 자동차 특별 소비세도 배기량별로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특히 수출이 증가하기 시작한 1977년 전후 수출 산업으로 전환한 자동차 산업 관련 수출 금융은 일반 대출 금리보다 3에서 12%, 설비 금융은 3에서 5%, 중소기업 특별 자금은 3에서 5.5% 정도 더 낮았습니다. 지원 내용도 다양하여 자동차 부품, 기술 개발에 대한 조세 감면, 신기술 투자, 자금 공제 등도 있었습니다. 1970년대 국산 승용차 포니와 자동차 수출 산업화의 성공에 이어 이번 강의에서는 1980년대 한국 자동차 산업의 정착과 성장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1978년 석유 수출국 이란의 호메이니 이슬람 혁명에 따른 제2차 석유 파동의 여파로 원유 가격이 상승하고 한국 경제는 경기 침체의 사이클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의 급작스런 서거로 인해 한국은 정치 사회적 불안과 경제 불황의 커다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정치 혼란과 28%에 달하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의 소비 활동이 위축되고 자동차 생산량은 1979년 20만 2천여 대에서 1980년 전년 대비 40% 줄어든 12만 3천여 대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1979년부터 경제기획원과 신원학 부총리는 중화부문 투자 조정을 주도하려 했고 상공부는 중화공업 육성 정책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1979년 12월 12.12 사태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박정희 정부의 중화공업 육성 정책을 과거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대표적인 과오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는 중화공업 일부 부문의 중복 과잉 투자와 적자를 이유로 전임 정권과의 단절을 위한 일련의 중화공업 투자 조정을 시행했습니다. 1980년 8월 20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8.20 중화학 투자조정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투자조정 조치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자동차 부문 관련 승용차 생산 일원화로 현대자동차가 세안자동차를 인수하고 승용차를 독점 생산하며 기아자동차는 승용차 생산은 불허하고 1톤 이상 5톤 이하 트럭만 생산하며 5톤 이상 트럭과 버스는 자유경쟁 생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발전 설비 부문 중공업은 현대양행을 대우그룹이 인수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처음 정부의 계획은 자동차는 GM이 투자한 세한자동차가 맡게 하고 발전 설비는 현대그룹이 맡게 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은 정부의 의도와 달리 대우그룹 김유중 회장과의 면담에서 발전 설비를 포기하고 자동차 부문을 맡기로 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와 세환자동차의 통합은 전두환 정부의 의도대로 풀려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세환자동차의 50% 지분은 대우가, 나머지 50% 지분은 GM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GM은 통합자동차 법인의 50% 지분을 요구했고 현대자동차는 GM의 지분은 25%에 지나지 않는다고 버텼을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의 독자 수출에 대해서도 양사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6개월간의 협상은 무의로 돌아갔고 전두환 정부는 자동차 부문 통합을 포기합니다. 전두환 정부는 1981년 2월 28일 자동차 공업 합리화 조치로 불리는 228 조치를 단행합니다. 승용차 부문은 현대자동차와 세한자동차가 각각 생산하고 상용차 부문인 소형 트럭과 버스, 특장차는 기아자동차와 동아자동차가 생산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여전히 상용차와 승용차를 동시에 생산할 수 없는 현대와 기아의 피해는 컸습니다. 종합자동차 회사였던 기아자동차와 특장차를 생산했던 동아자동차와의 통합은 체급이 맞지 않았으므로 양사의 협상은 1982년 7월 24일 최종 결렬됩니다. 결국 이틀 뒤 발표된 정부의 최종 조치는 승용차 부문 관련 현대와 세한자동차, 이원화 생산, 지프차형 차량은 신진이 민수, 아시아는 군용, 1에서 5톤 트럭 및 버스는 기아, 8톤 이상 트럭과 버스는 자유경쟁 생산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이러한 전두환 정부의 조치는 막대한 시설 투자를 무용지물로 만들었고 부품업계의 자금 압박을 가중시켰습니다. 정부의 부적절한 산업정책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중화공업 육성 정책은 경업 대비 중화공업의 수출 비중을 점차 높여나갔으나 무역수지 흑자를 불러올 만큼의 규모의 경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중남미, 중동 등 자국 내에서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는 나라들에 대한 수출량은 기대만큼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자동차 수요가 큰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이 절실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등의 기준에 부합하고 가격 경쟁력을 지닌 소형차의 대량 생산이 요청되었습니다. 1980년대 초에 전두환 정부 하에 중화공업 합리화 조치는 세계은행, 경제기획원, 재무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을 주축으로 한 정책 집단이 당시 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선진국 대비 비교 열의 산업으로 규정한 바에 근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 대해 미국의 GM이 5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세한자동차로 현대자동차를 통폐합하여 GM의 수입부품 조립회사 또는
생산 하청 기지로 남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경제기획원 기획국장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김재익 경제수석과 세계은행의 한국, 기계공업 평가단에 참여한 MIT 공대 서남표 교수는 신고전주의의 비교 우위론을 내세워 자동차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적극적이었습니다. 1981년 경제기획원은 세계은행의 구조조정 차관을 자동차 산업에 투입되지 못하도록 발표하고 여타의 정책 지원도 불가함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공부와 현대자동차의 입장을 대변한 산업연구원 민경희 박사팀은 1982년 자동차 공업의 문제점과 육성 방향 연구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 자동차 산업 규모의 경제 달성에 따른 수출 국제 경쟁력 강화와 1인당 국민소득에 따른 자동차 내수 성장 가능성을 평가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제품 수명 주기 이론에 입각하여 1950년대의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자동차 산업 육성 정책의 타당성을 근거로 들며 1980년대 후반부터 내수의 촉진과 함께 수출 산업의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나아가 내수 확대를 위한 자동차 관련 각종 세제의 인하를 정책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자동차 산업과 관련한 양측이 대립한 정책 대결에서 청와대와 과학기술청은 국가산업 발전을 위해 기계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었으므로 김재익 수석의 의도대로 기계산업의 핵심인 자동차 산업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GM으로의 자동차 산업 통폐합 방안은 GM과 현대자동차의 협상 결렬로 백지화되었습니다. 결국 청와대는 상공부의 입장을 반영하여 1979년부터 현대자동차가 추진한 엑스카 엑셀 프로젝트와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한 연간 30만 대 공장 확충안을 인가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경제기획원이 지원했던 GM과 대우자동차의 월드화 전략 르망 프로젝트를 동시에 인가하여 절충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1987년부터 자동차 산업을 합리화 업종에서 해제하겠다고 밝혀 기아자동차는 포드 및 일본 마츠다 자동차와 전략적 관계를 맺고 소형차 프라이드 프로젝트 추진을 준비했습니다. 만약 당시 경제기획원의 의도대로 현대자동차가 GM으로 통폐합되었다면 한국의 독자 모델은 물론이거니와 이후 40여 년간 세계 5위 수준의 수출 주력 산업으로 성장한 자동차 산업을 기대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히려 도요타 자동차와의 경쟁에 밀려 공장을 폐쇄한 호주 GM, 뉴질랜드 포드의 전철을 밟았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이번 시간은 자동차 산업 합리화 조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대량 생산과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